안녕하세요. 수원의생파산 봄빛을 찾다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다들 물어보시는 건 하나예요. 제가 파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을 구분하고 시작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그 소득으로 채무를 나누어서 3년에서 5년 동안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생을 진행하시는 동안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이나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반면 개인 파산은 채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아서 갚지 않도록 정리하는 제도예요.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격 요건도 훨씬 잘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요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당연한 조건이에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파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종종 여쭤보시는 게 내가 가진 부동산이 실제로는 안 팔리는 애물단지인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히냐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받는 작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춘 가치라도 재산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보다 채무가 더 커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 팔린다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정이고 법원은 산술적으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계신데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54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분은 생계비를 쓰고도 여윳돈이 남으니까 그 남는 돈으로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100만 원인 분이 있으시다면 이분은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파산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아주 조금 적은 경우에는 생계비를 일부 감액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회생으로 진행하는 예외적인 방법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파산을 신청하겠다는 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고령이라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큰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혹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파산이 안 되고 회생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시는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앞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20대, 30대 분들도 파산 선고와 면책까지 받으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분의 재산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그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기여로 형성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오래 유지해 오신 부부라면 그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배우자 재산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파산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 다소 결이 다른데요. 회생에서는 최근 실무준칙 개정으로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게 되었지만 파산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앞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통장 내역 등에서 매수자금으로 지출된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시라고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낭비나 도박, 주식이나 코인으로 탕진한 채무는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또 재산을 은닉했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둔 편파전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개인희생에서는 계좌 내역을 보통 최근 1, 2년, 재산 처분 내역은 길어야 5년 정도까지 검토하지만 파산에서는 이론적으로 최대 10년치 자료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전 일이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회생에서는 이런 사유가 있어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조금 올리는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파산에서는 그 금액을 통째로 환수해 오라는 식으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을 배우자나 부모님께 드린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5번째는 재신청까지의 기간 제한입니다. 예전에 개인희생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고 개인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신 분이라면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희생을 진행하다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변제금을 못 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면 애초에 면책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파산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심하셔도 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개인 파산은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희생은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이를 넘기면 일반 희생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개인 파산은 채무가 아무리 커도 신청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 규모가 클수록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기가 수월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액이 너무 적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서 파산 선고 자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요건들 중에서 특히 재산이나 소득 관련 사정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더구나 개인 파산은 일단 파산 선고를 받고 나면 채무자 스스로 절차를 중단하실 수 없고 만약 면책까지 받지 못하시면 파산자라는 신분으로 여러 불이익을 계속 안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사무실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